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4강 시간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1. 리모델링의 허가 등 2. 권리변동 계획의 수립 등 3. 리모델링 기본 계획. 첫 번째, 리모델링이 허가됩니다. 자, 리모델링 하는데, 자, 이 허가권자. 자, 리모델링을 하는데 누가 허락을 하는가? 자,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리모델링의 허가권자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이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신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이 이제 허가권자와 관련돼서. 두 번째. 이러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 세 번째.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라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이제 요 2의 경우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이 시공자는 바로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자,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공을 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요 3에 따른, 즉 이 시공자와 관련된 거예요. 3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자, 이때는 시공자 선정을 어떻게 한다? 경쟁입찰. 수의계획이 아니라 경쟁입찰입니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용검사권자. 자, 이 사용검사권자 역시 허가권자 동일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사용검사를 받는다?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체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권리변동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권리변동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리변동 계획의 수립. 어떤 경우에 수립을 하냐면, 이거는 세대수 증가,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자,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 수립을 하는데,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 토지 지분율, 대지 사용권 같은 게 줄어듭니다. 그런 권리 변동, 그리고 비용 분담, 누가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 이걸 권리 변동 계획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인 승인 또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의 내용,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내용.
권리 변동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내용에는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 변동이 되는 명세, 권리 변동 명세. 자세하게 밝힌다는 뜻이에요, 명세. 두 번째, 조합원의 비용 부담. 자, 조합원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지. 그 리모델링 할 때 돈 들어가는 건 누가 낼 건지.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사업비. 그 리모델링 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건 누가 부담을 하는지. 그건 사업비. 자, 네 번째. 조합원은, 리모델링 조합원은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죠. 바로 조합원 외의자에 대한 분양계획.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합원 외의자입니다. 외의자에 대한 무슨 계획? 분양계획이죠. 분양계획. 자,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획은 왜 안 해도 될까요? 이미 조합원은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대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새로 세대가 증가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죠. 즉 조합원 외의자에 대한 분양계획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그 밖의 사항이에요.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권리 등입니다.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자, 이러한 5가지 사항이 권리변동 계획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리모델링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자, 원칙적인 수립자.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이 리모델링 계획의 내용, 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가? 자, 리모델링 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방향. 두 번째, 도시 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도시 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하는 그 사항. 세 번째,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그래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의 현황. 자, 현황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도 예측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자, 세대수가 증가하면 이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어떻게 더 필요한지, 기반시설의 영향, 이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그래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하는 방안. 여섯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이 6가지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이거 원칙적인 수립자는 뭐 예외도 있겠죠. 자, 예외적인 수립권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예외적인 수립권자 누구일까요?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인데 누가 인정한다? 예, 바로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 그때 수립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수립을 하는지. 먼저 주민 공람하고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이 의견은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협의. 자, 협의 및 심의입니다. 협의 및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자, 이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에 따라, 자, 이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협의. 자, 이 경우, 이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승인입니다. 승인. 자, 승인.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대도시 시장이 했을 때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자, 이게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립 절차가 됐고, 그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자, 수립이 됐으면 또 알려야 되잖아요. 네 번째, 고시입니다. 고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자, 그리고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참고로 이제 부정행위 금지라는 게 있어요. 자, 부정행위를 하면 안 돼. 부정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금지 규정. 뭐냐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사항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이 부정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두 번째는 사용자.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사람. 세 번째, 관리주체입니다. 주체. 네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자, 입대회라고 그러죠. 입주자 대표회의. 네. 다섯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정행위 금지 규정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 44라는 시간이었고 1. 리모델링의 허가, 2. 권리변동 계획, 3. 리모델링 기본 계획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